센터장님 안녕하셨습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저는 반갑습니다. 네, 공익활동지원센터의 에디터 황보정이라고 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센터장님, 워낙에 이 센터에서 멋있으신 분으로 아주 유명한데 제가 인터뷰하게 돼서 너무 영광입니다. 반갑습니다. 별 말씀을요? 지금 센터가 저희가 이사 온 것도 있고, 그런데 이 센터가 처음에 2020년도에 처음 개소했잖아요. 2020년도. 네, 2020년도에 개소했는데 경기도 공익활동지원센터를 아직도 잘 모르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럼 센터에 대해서 한번 소개를 한번 해주신다면.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2020년 3월에 이제 개소를 해서 3주년 정도 된 것 같아요. 제가 어떻게 보면 신생 조직이기도 한데, 쉽게 설명하면 우리 사회는 여러 가지 복잡하고 또 문제라는 문제인 여러 현안들이 많잖아요. 네. 그런 현안들에 대해서 주민들이, 시민들이 좀 참여해서 그런 문제들을 해결하는 주체로서의 역할, 또 그런 역할을 통해서 사회적 가치, 또 공동체적 가치를 확산하는 이런 노력을 하고 있는 단체나 활동가들을 어떻게 하면 잘 지원해서 그런 부분들을 더 확산시켜 나갈 것인가를 고민하고 실행하는 중간 지원 조직,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 네. 근데 그러면 센터는 경기도민과 시민사회에 대해서 어떤 지원을 하고 있을까요? 저희 이제 주요 고객은 도민, 그 다음에 활동가, 실제 이제 공익 활동을 하고 있는 사람들, 그들이 모여 있는 조직, 단체, 뭐 한 세 가지 부류로 나눌 수 있을 것 같아요. 일반 도민들한테는 공익 활동이 어렵지 않고 쉽게 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이다라는 것들을 해서 다양한 정보를 제공해줘서 공익 활동들이 이렇게, 그리고 나도 참여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들, 그리고 나도 조직을 만들어서 아니면 단체를 만들어서 공익 활동을 한다면 의미도 있겠다 하는 분들한테 다양한 정보와 또 새로운 조직을 만드는데 상담도 해주고 하는 것들, 또 기존에 이제 단체인 활동가들한테는 역량을 강화시키고 또 자기들의 활동들을 극대화시킬 수 있는 것들, 다양한 지원들, 단체들한테는 그 사업을 하기 위한 사업비를 지원한다든가 공모 사업을 통해서 사업들을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크게는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 네. 그 센터장으로서 이건 주목해야 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하는 공익활동이나 아니면 사업이 있다면 어떤 것이 있을까요? 센터에서는 다양한 사업들을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앞서서 얘기했던 것처럼 크게는 저희가 세 가지 이제 주요 고객들을 대상으로 한다면, 어쨌든 저희들은 도민들이 새로운 아이디어나 또는 혁신적인 내용들을 가지고 조직을 해서 단체를 만들어서 그런 활동들을 좀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그런 아이디어와 내용을 가지고 오신 분들한테 공모 사업을 해서 비영리 스타트업 사업을 하고 있어요. 그들 처음에 조직이 안 돼 있는데 한 2명 이상이 모이면 우리 청년들이 이런 사업을 하고 싶어서 청년들의 여러 가지 문제들을 해결하는데 기여를 하고 싶다, 뭐 예를 들어서 그런 것들 하면 저희한테 공모를 받아서 저희들이 컨설팅도 해주고 또 여러 가지 교육도 하면서 역량도 강화시켜서 궁극적으로는 조직을 비영리 민간단체나 사회협동조합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하는 것들이 저희들은 중요한 사업들이 일부 있는 거고요. 또 한 가지는 일반 단체 활동가들한테는 저희들이 직접 사업비를, 인건비나 이런 걸 줄 수 없기 때문에 간접적 지원 방식밖에는 되지 않아서 어쨌든 교육비 지원이나 또는 뭐 역량 강화 교육들을 통해서 이 활동들을 왕성히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 그런 것들이 기본적으로 저희들한테 중요한 사업인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다음에는 시군 공익활동지원센터와 꾸준히 협력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시군 센터의 네트워크에 대해서 얘기를 좀 부탁드릴까요? 이제 경기도가 2020년 3월에 이제 개소와 맞물려서 경기도 31개 시군 내에 이제
이런 비슷한 활동, 저희와 비슷한 활동을 하고 있는 센터를 설립 수요 조사를 했던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한 5개 시군에서 우리도 이 공익관리지원센터를 만들고 싶다 해가지고 도비가 일부분 매칭으로 해서 지금 현재 군포, 그 다음에 안성, 그 다음에 평택, 성남, 구리 뭐 이렇게 이제 5개가 돼 있고 올해 한 8월 정도 광명이 이제 개설할 생각인데 작년에는 이제 처음 다들 1, 2년밖에 되지 않아서 센터장들끼리 모여서 정보도 공유하고 이런 사업들의 트렌드나 변화에 대해서 같이 하고 이렇게 일정하게는 겨울로 모여서 이제 하고 전체 이제 직원들 워크숍도 한번 했던 건데 그래서 올해는 좀 그걸 차원을 높여서 좀 공동사업, 공동 캠페인 또 같이 협력 사업들을 좀 해나가는 걸로 좀 발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직원들 그 워크숍 그런 것들이 작년에는 보니까 참여했었죠. 네, 저도 참여해봤었는데 너무 분위기도 좋았고 다들 너무 뜻깊어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작년에 약속하셨죠. 어디 여행처럼 그렇게 하겠다. 제 마음은 그렇죠. 네. 올해 그렇게 하실 생각이 있으신 건지? 올해까지는 어려울 것 같고요. 네네. 네. 타 지역 혹은 다른 센터와 비교했을 때 우리 센터만의 독특한 특징이나 장점이 있으시다면? 아마 이제 그 2가지인데요. 하나는 어떤 우리 구성원들이 다 나름의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활동력들이 있고 또 그런 것들을 충분히 역량을 발휘할 수 있는 좋은 인력들이 있다는 게 행복한 거고요. 또 한 가지는 다른 서울이 이제 그런 모델들을 비슷하게 했었다가 다시 없어졌지만 우리는 이제 워낙 넓기 때문에 북부지부 개소가 수원 사업이었던 거거든요. 그래서 경기도라고 하는 특수한 환경 속에서 여러 가지 교육이나 어쨌든 뭐 여러 가지 네트워크를 하고 싶어도 다 수원이나 인근에 내려와서 해야 되는 부분이었다면 이제 북부지부가 생기면서 북부의 이제 거점기관들을 통해서 10개 시군들이 더 원활하게 네트워크도 하고 좋은 교육도 받고 또 힘을 받아서 할 수 있다는 것들이 저희로서는 큰 자산인 것 같고 마음 같아서는 남부, 서부, 북부 이렇게 해서 거점기관들을 더 확장시켜 나가는 데도 좀 고민이 들고 희망사항이 있긴 합니다. 근데 그 작년에 북부가 개소되면서 그 북부가 개소돼서 장점도 있지만 단점도 있을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개소를 해보시니까 장점이 더 많은데요. 그러니까 장점은 뭐고 단점은 뭔지 그러니까 좀 설명을 해주시면. 그쪽 앞서 말한 것처럼 접근성의 이제 여러 가지 문제들 때문에 좋은 교육이나 또는 네트워크나 이런 부분들을 굳이 이제 남부 지역에 내려오지 않아도 할 수 있어서 어쨌든 본인들의 활동을 무언가 지원하고 지지할 수 있는 마음의 정서적성이 되게 의미가 있을 것 같고, 네. 그 다음에 거기에 이제 공간들을 저희가 마련했기 때문에 뭐 토론회나 간담회나 그냥 회의 장소를 대여해 주기 때문에 그런 것도 되게 좋아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가장 큰 건 어쨌든 약간의 이제 북부 지역이 약간 정서적으로 여러 가지 좀 뭐라 할까 고향 안정감 네, 그런 것들이 좀 좋은 점이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저희 입장에서는 저나 이제 우리 조직 입장에서 되게 이제 북부와 남부의 여러 가지 커뮤니케이션이나 아니면 협력이나 내용들을 막 유기적으로 해야 되는데 제가 일주일에 북부를 가고 해야 되는 힘든 부분은 있지만 그 외에는 긍정적인 부분이 있을 것 같습니다. 센터장님이 왔다 갔다 하시는데 좀 힘드셨을 것 같은데. 그렇습니다. 많이 힘드신 게. 아니, 요즘 많이 못 올라가기도 하고. 네. 공익활동을 한 문장으로 표현해 주신다면 아니면 경기도 공익활동지원센터는 이거다. 이렇게 표현해 주실 수 있는 게 있을까요? 일반적인 얘기일 것 같은데 저도 고민을 해봤어요. 여러 가지 우리가 역할이 있고 하는 건데 저는 개인과 개인, 단체는 단체를 연결해주는 연결자다. 그것들의 소명들이 중요하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우리가 네트워크를 하는 곳이고 또 그걸 통해서 우리 앞서 말한 사회적 가치나 지원 문제 해결을 하는데 중요한 사회적 자본을 형성하는 중요한 역할이 우리의 역할이라고 규정한다면 연결자, 또 뭐 소개팅 매칭시키는 뭐 매개자, 너무 딱딱한 건가? 이번에는 공익활동에 대한 그 세부 질문을 들어가 보겠습니다. 지금 2023년도를 보자면 인구 감소, 경제 불안정, 급변하는 현대 사회로 인한 시간 부족 및 관심 부족 등 다양한 사회 문제로 공익활동에 미치는 영향도 적지 않은데요. 인구가 감소하면서 공익활동에 참여하는 사람의 수도 자연스레 줄어들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센터장님의 의견을 한번 들어보고 싶습니다. 전 동의하지 않습니다. 앞서 이제 얘기했던 것처럼 시민사회든 공익활동 단체의 역할들이 다양한 사회 문제에 대해서 그것에 대한 해결 또는 대안모색 또는 그걸 통해서 사회적 확산의 목적이라면 네. 사회가 복잡하고 다양한 문제들이 더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네. 그걸 해결하려고 하는 사람들은 당연히 발생할 거고 그것이 조직적이든 아니면 개인의 여러 가지 활동인 간에 그 폭은 오히려 줄었다는 표현보다는 다양화할 가능성이 있어서 네. 저는 그렇게 보진 않고요. 오히려 이제 개별화되어 있는 개인들 또는 그 개인의 이런 선한 영향력들을 어떻게 하면 조직화하고 체계화해서 그 당면한 문제들을 해결 나갈 것인가를 코디네이터 역할을 해주거나 또는 그것을 조직화해주거나 또는 지원해주고 이런 역할들은 오히려 더 저희들한테 더 막중하게 다가올 것 같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이 사회적 여러 가지의 문제와 최근에 기후위기, 뭐 양극화의 문제 또는 뭐 여러 가지 현안들은 갈수록 복잡하고 다양해지기 때문에 저는 그걸 이겨내려고 하는 사람들 내 생각의 활동들은 더 왕성하게 이루어질 거다. 다만 그것이 앞서 말한 것처럼 그냥 개인의 그냥 불만으로 끝나고 또는 그냥 개인이 해결하는 문제로 끝나는 게 아니라 사회적인 연대와 또는 같이 그걸 통해서 해결나가는 방식은 우리도 같이 고민해 줘야 되고 하는 역할이 있을 것 같아서 저희 역할들이 더 많아질 거라 생각이 들어집니다. 다양성의 역할도 훨씬 더 커질 것 같은데요. 지금 경기도 공익활동지원센터에서 공익활동 상담소를 운영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찾아가는 공익활동 자문단 구성과 이용 현황이 궁금한데 좀 설명해 주시겠어요? 앞서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단체를 운영하고 있거나 단체를 만들려고 고민하고 있는 사람들 다 문제들이 많이 있을 거잖아요. 근데 이걸 어디 가서 이제 상담해서 이걸 해소할 거냐. 이제 그런 것들 고민에 일단 속에서 그러면 이제 세무나 법률이나 노무나 이런 여러 가지 전문적인 영역의 전문가들 그 다음에 단체를 내가 만들고 싶은데 또는 단체에 이런 고민이 있어요 하는 것들은 선행적으로 열심히 했던 활동가들 이렇게 해서 한 163명을 이제 조직을 해서 저희라도 연락이 오면 1대1로 이제 면접을 해서 상담하는 그런 방식입니다. 그래서 한 1년에 한 100여 건 이상씩이 지금 있는 거고요. 다만 좀, 그래서 그 많은 부분에서 해소를 하거나 하는 건데, 상당 부분은 내가 이런 단체를 만들고 싶어요. 또는 단체, 이런 단체에 대한 고민들이 전체 상담소를 차지하는 것 같습니다. 네. 그렇다면은 지금 다양한 공익활동 네트워크들이 참여하고 교류하도록 하기 위해서 정보 플랫폼 톱이라는 그 서비스를 시작했다고 알고 있습니다. 아직 이 서비스를 잘 모르는 도민들에게 이 서비스를 어떻게 하면 좋게 이용할 수 있을지, 다양하게 이용할 수 있을지 그걸 한번 소개를 시켜주시면 어떨까요? 그 이제 온라인 자료관이라고 해서 좀 딱딱하긴 한데 그래서 이제 이걸 좀 재밌는 이름으로 해서 도파보다 뭐 이렇게 해서 한국 순 우리말로
예, 강민진이라는 활동가가 제안해서 예. 네. 그래서 제가 5만 원 상당의 뭐 5만 원인가요? 돈이 지불됐답니다. 우와. 제 자비로. 예. 어쨌든 두 가지 고민이 있는 거죠. 하나는 이 경기 지역에서 여러 가지 이제 시민사회 활동, 공익 활동을 했던 과거의 기록들이 이런 일이 자료를 찾고 싶어도 어디 축적돼 있지 않아서 그리고 그런 자료들이 지금 현재 살아가는 활동이나 하고 있는 사람들한테 좀 유용하게 썼으면 좋겠는데 그게 사장되거나 없어지거나 또 누가 돌아가시면 또 그런 활동들에 대해서 역사성이 없어서 좀 지난 한 20, 30년 동안 경기도에 주요하게 이제 벌어졌던 사건 사고들에 대해서 자료를 좀 모아서 축적하면 과거 역사가 좀 기록되지 않겠냐라고 하는 한 측면이 있고요. 기본. 그다음에 또 한 가지는 그건 과거라고 한다면 최근에 이제 다양한 정보들 또 여러 가지 단체에서 생성되는 자료들 이런 것들이 내가 이 활동하는데 필요한데 저쪽엔 사업 계획을 어떻게 썼나 뭐 아니면 총회를 어떻게 운영했나 뭐 여러 가지 자료들이 필요할 수도 있는데 그걸 공유한다면 얼마나 좋을까. 그래서 최근에 이제 여러 가지 생성되는 자료들이나 내용들을 이 온라인 자료관에 하게 되면 정보 플랫폼으로서의 그런 기능들을 해서 다양한 도민들이나 활동가들이 유용한 자료들을 또 행사나 뭐 여러 가지 교육 여러 가지 내용들을 듣고 자기도 좋은 자료들을 올려내는 서로 상호 상방향의 공간들을 만들어 보자. 네. 이게 지금 취지 목표인데 아직은 걸음마 단계인 거죠. 근데 그게 커지면 아주 대단한 정보의 보고가 될 것 같아서 기대가 크네요. 그거는 단순히 이제 죽어 있는 홈페이지가 될 가능성이 높아요. 왜냐면 잘 관리가 안 되고 그러면 어쨌든 그걸 통해서 기획 사업도 하고 또나 이벤트도 하면서 다양한 도민들이 참여하고 또 여기 찾아오도록 하는 것들이 저희 과제이긴 하죠. 센터 운영에 있어서 가장 힘들었던 점이나 가장 큰 보람이 있었던 사례, 기억에 남는 순간들이 혹시 있으시면 한 말씀만 해주실까요? 기억에 남는 순간들이 많은데 어쨌든 아쉬운 부분들은 이제 공익활동 저희 지원센터가 생긴 지가 3년. 이제 아직 많은 사람들이 모르거나 또는 저 단체가 꼭 필요한가? 뭐 이런 의구심을 갖는 사람들도 존재하는 게 사실이에요. 그래서 굳이 단체들을 지원하는 것들이 본인들 스스로 해야 될 역할인데 굳이 센터까지 만들어서 해야 되는 이런 이제 의구심을 들 때가 제일 좀 안타까운 부분이 되죠. 근데 아직 뭐 그런 것들은 그런 분들의 문제 제기보다는 아직 저희들이 충분한 활동이나 내용들을 더 도민들과 시민들하고 같이 교감을 못하는 어떤 현실적 한계가 있었던 것들이어서 저희도 반성도 하고 또 저희 지원센터 하면은 좀 이런 데 하는데요 뭐 이렇게 하는 좀 정확한 아이템들을 좀 설정해서 더 홍보도 하고 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가장 기억에 남는 순간은 사업적으로는 전혀 예상하지 않았던 플로리다 대학교와 그 다음에 어디죠? 미 대사관에서 사업 제안이 갑자기 들어와서 원래 계획되지 않았는데 리더십 이제 차세대 리더들의 교육들을 직접 거기에 그러니까 미국 교수님이 강의를 하고 통역하는 형태의 프로그램을 기획해서 올해 했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외부에서 이제 제안이 들어왔고 또 미 대사관하고 이제 프레대학교에 이제 시민사회 전공을 하고 있는 교수님이 오셔서 자기 노하우와 내용들을 좀 지금의 이제 우리 경기도에 이제 좀 전국 좀 혁신적인 사고를 하고 있는 활동가들한테 전수도 하고 같이 피드백을 받고 싶다 해서 그 강의가 우리 전체 사업에서 제일 기억에 남는 부분이 없었는데 저도 놀라운데요. 앞으로 센터의 전망과 목표, 뭐 이루어내고 싶은 과제가 있으시다면? 거창하기도 하는데
저는 바람이긴 한데 어쨌든 이런 공익환지원센터라고 하는 조직이 시군마다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저희가 지금 31개 시군에 1,400만에 관련된 도민들 대상으로 하기엔 벅찬 부분이고, 시군마다 이런 센터들이 있어서 저희 광역센터는 시군센터를 지원하고 전체적인 정책이나 제도적인 개선 또는 여러 가지 트렌드나 변화에 대한 것들을 해서 확산시켜내는 좀 고유한 입증된 역할로 저희들은 하고, 저희들의 역할을 줄이고, 그리고 시군센터들이 또 직접적인 시민들이나 도민들과 스킨십이 더 높기 때문에 그들과 같이 현 지역사회 문제를 해결하는 모델이 제일 좋은 것 같은데, 아직 이제 그런 기반이 지금 아까 말한 것처럼 이제 6개, 앞으로도 한 25시군이 없기 때문에 그 전까지는 저희들이 이제 그런 시군센터 있는 데는 시군센터의 방식에 적절한 지원들을 해야 되고, 그렇지 않은 없는 지역에 대해서는 통합을 해야 하기 때문에 이 과도기 기간 동안 저희들이 해야 될 역할들이 좀 광역과 시군 역할을 다 해야 되는 역할이 있어서 지금 장기적으로는 모든 시군의 센터가 두거나 아니면 거점이라도 두어서 지금 경기도의 전역에서 이런 지원과 체감도를 높일 수 있는 것들이 이루어지면 어떤가라고 하는 게 이고요. 중요한 고민이고요. 또 한 가지는 저희들이 이제 사업들을 하고 뭐 여러 가지를 했는데 뭔가 이 규합된, 그래서 이제 공익활동 박람회나 좀 이런 것들을 대단히로 해서 파트너 페어 뭐 이렇게 무슨 전체적인 그런 규모 있는 행사를 통해서 개별로 활동하고 있던 사람들이 좀 모여서 서로의 활동에 대해서 교류도 하고 또 좋은 정보를 얻어가기도 하는 그런 광장 이런 것들 좀 만들어서 매년 그런 걸 통해서 좀 우리들 활동 또는 공익 활동들을 확산시켜 나가는 계기 뭐 이런 것들의 장을 마련하는 것, 이게 잘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올해 한번 작은 모임이라도 해서 진행할 계획은 가지고 있습니다. 기대되는데요. 마지막으로 이 웹진을 접하게 될 독자들에게 전해주실 말씀이 있으시다면? 앞서도 얘기했지만 공익활동하면 좀 뭔가 대단한 일을 해야 되고 막 거창하게 막 뭔가 또는 어떤 사람들은 막 시위도 해야 되나 뭐 하는 것들 여러 가지 이제 다가가기 어려운 부분도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최근에는 뭐 기후위기 뭐 탄소 중립하면서 이제 자기 생활에서 여러 가지 하는 것들이 페이스북이나 SNS를 통해서 여러 가지 활동을 하고 있잖아요. 저는 그런 것처럼 내 주변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에 대해서 나의 활동, 나의 경험, 나의 실천이 전체적으로 우리 사회에 좀 긍정적인 사회 변화에 끼친다. 이렇게 이제 좀 접근하고 또 그런 것들이 개인의 활동을 넘어서 여러 사람이 같이 뜻을 만드는 사람들이 그런 활동을 해 나간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좀 이 공익 활동을 편하게 생각하시겠다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사례나 내용들을 웹진에 계속 싣고 또 공유해서 이걸 보면서 나도 할 수 있겠구나. 또 내 친구들은 같이 할 수 있겠네. 이런 상상을 하고 웹진이 그렇게 많은 분한테 편안하게 다가서는 친구 같은 존재가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너무 감사드리고 다음번에 또 한 번 하는 걸로 됐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제가 너무 딱딱하게 했나요? 아니요.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